제가 2021년 1월에 인텔에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55.9달러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엔비디아를 살까 고민을 했었고 AMD도 고민을 하다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렴한 인텔을 선택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드디어 제 채널에 멤버십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수백님 커피 한 잔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떤 이유로 후원을 해주셨는지는 제가 알 수 없고 멤버십 회원이 됐다고 해서 제가 특별한 혜택을 드릴 수는 없지만 후원을 해주신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어제 유튜브 첫 수익 인증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매월 유튜브 수익이 생긴다면 저 혼자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금액이 부담이 되시면 옆에 자판기 음료로 바꾸셔도 좋고 중지하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부담 갖고 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말이라 한 주를 정리해 볼 건데 내용이 길어서 오늘도 핵노잼이 될 예정이라 주무실 때 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가족들이랑 놀러 다니느라 몰랐습니다. 다우와 S&P 500이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것을 몰랐어요. 화요일 아침에 속초에서 눈을 뜨고 계좌가 쪼그라들어 있는 걸 확인하고 또 무슨 지랄인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회복하면서 마감해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S&P 500, 다우 또 최고가, 나스닥은 하락 마감. 모르고 지내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 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산이 쪼그라드는 경우도 있지만 엄청 큰 것을 맞고 견뎌냈으니까 지금은 즐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은, 다음 일은 그냥 벌어졌을 때 생각하려고요. 대가들이 말하는 대로 시장에서 엉덩이 붙이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맞나 안 맞나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와이프가 며칠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들어있는 돈이 조금 커져서 매일 월급 이상의 돈이 줄었다 늘었다 하니까 팔았다가 다시 사고 하면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명쾌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가능하면은 일을 하고 살 필요가 없지.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뭐, 돈이 복사되는 시기가 온다, 아니다, 침체가 올 거다라고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오랫동안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부를 쌓은 사람들의 말을 계속 따라 보겠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3대 지수가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최고가를 기록을 못했을 뿐이지 지난주보다 올라갔어요. 일주일의 마켓맵을 보면은 역시나 실적이 무지막지하게 잘 나온 엔비디아 빼고 기술주들의 색깔이 이쁘지는 않고 나머지들은 전체적으로 초록초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번 주는 엔비디아가 모든 걸 씹어먹어버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200달러를 회복했던 테슬라가 한 주 동안 다시 4% 빠지면서 이렇게 빨강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SNS에 Don't Panic 이렇게 시그널을 띄웠다고 하니까 테슬라므로서 반등을 기대해 보려고 하고요. 시황은 간단히 마무리하고 신문 스크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로드컴, 내가 제2의 엔비디아. AI 열풍으로 소외받는 기업들이 많은 가운데 생성형 AI 덕분에 홀딩스와 브로드컴이 수혜를 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반도체 설계 기업인 홀딩스는 저전력 반도체 설계에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GPU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데 조금만 전력 효율을 끌어올려도 엄청나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브로드컴은 AI 데이터 통신량이 많아지면서 통신칩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혜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고 AI 도입이 확대될수록 고성능 네트워크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승부사 캐시우드, 코인주 팔고 테슬라 줍줍. 테슬라므로서 참고하는 돈나무 캐시우드 누나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 지분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고 테슬라도 사고 소파이도 사고 했다는 기사인데, 이런 기사를 보면은 제가 주식을 샀을 때 얘가 뭘 샀다더라 하면서 기사가 나면 기분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봤는데, 아마도 제가 그렇게 기사가 나올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악플로 도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부터 쭈루룩 인텔 기사인데, 미국 인텔의 13조 보조금, 반도체는 국가대항전. 미국에서 100억 달러, 하나로 13조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인텔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미국이 정말 반도체 패권을 가져오려고 작정을 했다는 생각이고, 반도체 5년간 527억 달러, 약 70조 원을 지원할 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텔 1.4나노 파운드리 치고 나갔다. 2027년에 파운드리에 1.4나노 초미세 공정을 도입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과 TSMC도 못하는데 인텔이 가능하겠어? 라는 시각이 있는데, 예전에 ASML의 최신 장비를 인텔이 제일 먼저 가져간 게 변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장비빨이 통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뭐 지나봐야 알 것 같고, 겔싱어가 파운드리 사업에서 전례 없는 기회를 맞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다음으로 TSMC에서 만든 칩도 패키징 해주겠다. 인텔 정반대 승부수. TSMC 제품이라도 후공정인 패키징과 테스트를 해주겠다는 소식인데, 패키징이라는 게 여러 칩을 하나의 칩처럼 작동하게 하는 공정이라고 합니다. 말해도 저도 모르겠는데 이렇다는 기사고요. 그리고 미국 반도체 패권 되찾자, 제2 칩스법 나오나. 아까 이야기한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거 말고도 제2의 지원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하겠다는 기사도 있고요. 정말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정말 놀랄만한 소식인 것 같은데, 우리가 곧 삼성전자 제친다. 미국 대놓고 밀어주기 비상. 미국 시간으로 21일에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2024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반도체를 인텔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서 생산할 거라고 하고, 계약 규모는 50억 달러, 6조 6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1%밖에 안 되는데 밀어주기가 시작되는 건가라는 시각인데, 저는 정말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생각에 인텔의 기대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텔에서 연말에 1.8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삼성이 2025년에 첨단 공정이라고 하면서 2나노 공정을 도입한다는 걸 봤었어요. 인텔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2030년에는 삼성을 제치고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TSMC에 대해서는 훌륭한 경쟁자이자 동반자라고 했다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고 해요. 전략일지 진짜 무시하는 건지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트먼 AI 시대에 더 많은 칩 필요. 겔싱어 공격적 투자 계획. 오픈 AI CEO 샘 올트먼도 인텔 행사장에서 겔싱어와 대담을 했다고 하는데, 샘 올트먼이 자체 AI 반도체를 공급하려고 해서 TSMC, 삼성전자, 인텔을 모두 돌아다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어요. 아직 누구랑 하겠다 정한 것은 아니고, 인텔 칩의 수율이 어느 정도냐 물었는데, 겔싱어는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니네 얼마나 불량 없이 잘 만드는데 하니까 걱정하지 마, 겁나 잘 만들어 라고 했다는 건데, 진짜 자신이 있는 건지 뻥카인지 궁금하네요. 그냥 이번 주 한국경제신문에서만 가져온 인텔에 대한 기사인데, 이 정도면은 인텔의 주주로서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21년 1월에 인텔에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55.9달러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엔비디아를 살까 고민을 했었고, AMD도 고민을 하다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렴한 인텔을 선택해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인텔에 대한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좋게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선택을 했었습니다. 엔비디아를 선택했다면 지금 투자하는 성향을 봐서 당연히 팔지 않았을 것 같고 6배 가까운 수익률을 올렸을 텐데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인텔을 사서 높은 배당으로 위안을 삼았지만 배당금마저 삭감되는 아픔을 겪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정말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작이고 뭐 죄다 팹리스 업체들인데 미국에서 일감을 인텔에게 몰아준다? 정말 일을 잘해서 TSMC 점유율을 뺏어온다? 이런 희망회로를 돌려보면은 인텔을 선택한 게 무조건 나쁜 일만은 아닐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네요. 스크랩이 되게 많은데 인텔 기사 자체로도 너무 많아서 이렇게 스크랩을 마무리하고 계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인 쪽은 비트코인은 지난주보다 하락, 이더리움은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생길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저는 비트코인 ETF가 여러 코인을 ETF로 묶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고요. 제 미국 계좌는 지난주 18.95%에서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조금 더 높이 올라서 여지껏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최고 수익률도 찍었었는데 이런 상태고요. 인텔이 희망적인 소식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보다 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리진 머티리얼스는 29일에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뭐라고 짓거리나 봐야 할 것 같고 나머지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 라이브를 읽고 버크셔 A를 사고 싶었으나 너무 비싸니까 B라도 갖고 있어 보자 하고 한 주 샀던 버크셔 해서의 B가 어느덧 수익률이 40%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정말로 버핏이 없어도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애들한테 무조건 사줘야 하는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난주에 제가 찬양했던 고배당주 아버 리얼티 트러스트가 다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남아있던 예수금을 쥐어짜내서 세 주를 매수했습니다. 고배당이 마약 같아요. 삼슬라는 액면 병합이 마무리됐고 다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22%를 찍었었는데 다시 쪼그라들어 있네요. 액면 병합이 돼서 수량도 쪼그라들었습니다. 테슬라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저점에서 매수를 한 게 맞다면은 큰 돈을 투자한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구경을 하면서 테슬라가 천천히 올라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 갖고 있는 거 신문을 보고 매수한 우리나라 주식이 이번 주에 또 한 번 들썩였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14% 이상 떨어졌던 주가가 이렇게 올랐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었어요. 올랐었는데 속초에 있으면서 여행 경비 나오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오르나 하고 찾아봤는데 이렇게 친환경 보냉 상자에 대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스티로폼 상자와 보냉 성능 차이가 없다. 그냥 겁나 좋다 이런 건데 쿠팡 같은 데서 앞으로 스티로폼 상자를 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닐까 하면서 즐거운 상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이번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설레발은 금물이고요. 일단 저는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개잡주라고 욕먹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이템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어 보려고 하고 여유가 된다면 10% 이상 빠졌을 때 수량을 더 늘려볼 의향도 있습니다. 추천 아니에요. 저는 예지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최대 라이벌 방치 중인 연금저축계좌는 또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제 계좌와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가 봐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바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다. 아까도 마트에서 밥을 먹으면서 옆 사람이 통화하는 거를 들었는데 수협 적금 이율이 몇 프로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통화하는 거를 들었는데 주식을 적대시 하지 말고 투자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종목에 투자하세요 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무조건 무지성으로 투자하셔야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분이시라면 정말 소액으로 3년만 적금 넣듯이 모아보는 것을 추천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